안녕하세요. 김선영입니다. 자, 이번에는 국어 최신 기출 유형 문제를 갖다가 풀어볼 시간인데요. 여러분들 오늘 제가 시간이 없어서 전부 다 문제를 보지 못할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문제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혼자 풀기에 좀 어려울 만한 문제들, 이런 문제들 위주로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번 문제 한번 보실까요? 가락국의 건국신을 삽입되어 전해진 노래는 가락국은 이퀄 뭐예요? 네, 가야국이죠. 가야는 누가 세운 나라일까요? 김수로 왕이 세운 나라이죠. 수로야, 거부가, 수로를 내놓아라. 수로 왕을 내놓지 않으면 너를 구워먹겠다. 이거 무슨 노래예요? 구지가죠. 그러니까 2번이 정답이 되시겠고요. 그 다음에 3번. 다음 작품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보면요. 저제 여러 신고요. 저번 시간에 설명드렸죠. 저제, 시장거리에, 저잣거리에 라는 뜻이니까 행상 나간 남편에 대한 얘기네요. 그러니까 3번에 죽은 누이를 위한 노래이다 틀렸죠. 그게 아니라 행상 나가서 돌아오지 않는 남편을 갖다가 제발 돌아오게 해달라고, 무사하게 해달라고 달한테 비는 내용이에요. 달아 높이 쏘아가지고 우리 남편 돌아오는데 좀 잘 비춰주세요.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기서요 보시면요. 저제 너러 신고요. 어기야 진대를 드디우셔라 해서 진대에다 동그라미 치고 별표 쳐주세요. 진대라는 표현이 무슨 뜻이냐면요. 질퍽질퍽한 곳이란 뜻이에요. 또 아주 위험한 곳을 말하죠. 남편이 진대를 갖다가 디딜까봐 두렵대요. 그러니까 남편이 뭐 호랑이를 만난다던가 아니면 어디 기생이 빠져도 안 돌아온다던가 이런 것들을 갖다가 경계하는 거예요. 다음으로 이제 4번 문제를 보시겠습니다. 황조가에서 유리왕의 심정은 대조되었죠. 꾀꼬리를 보면서 난 왜 이렇게 외로워. 꾀꼬리 저렇게 다정한데 우리가 버스에서 커플 보고 질투하는 거랑 똑같은 심정인 거죠. 심정이 뭐예요? 외로움이죠. 5번 정읍사에서 시적자의 신분 암시한시요. 아까 말했죠. 저제가 남편이 행상이라는 걸 갖다 신분을 암시한다. 그리고 6번 처용가에서 시적 화제 태도는 이 문제 자주 나오는 문제죠. 처용은요, 자기 아내를 갖다가 역시 범했는데도 어떻게 했어요? 그냥 용서해줬어요. 그러니까 관용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요. 제망매가의 설명 중 틀린 것은 이거 별표 쳐주세요. 제망매가 굉장히 자주 그리고 매년 출제되는 그런 소재 중에 하나입니다. 제망매가는요, 자기 누이가 빨리 죽어서 너 왜 이렇게 빨리 갔니? 마치 이른 가을바람에 쓰러진 낙엽처럼 우리가 한 가지에 똑같은 가지에 났는데 어떻게 너만 이렇게 먼저 떨어져 버렸니? 이런 시죠. 그러니까 인간적인 고뇌, 누이가 죽어버렸어, 누이 동생이 죽어버렸어 라는 인간적인 고뇌를 갖다가 우리 미탈철에서 이제 만나자, 불교에서 말하는 그런 천국에서 만나자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3번 맞는 말이고요. 4번이 틀린 말이죠. 의시교의 성격을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죽은 누이에 대한 명복을 부는 추모 형식의 성격을 볼 수 있는 거죠. 의식교라는 것은요, 어떤 의식을 갖다가 치르면서 한다는 내용이에요. 이것은 어떤 특정한 무슨 장례식이라는 어떤 의식 안에서 하는 노래가 아니라 그냥 개인적인 감정을 담은 노래이기 때문에 의식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보면요. 1번에서 19체의 한가라는 표현을 갖다가 모르는 사람분들이 많으실 수도 있겠는데요. 19체의 한가라는 건요. 그냥 쉽게 말해서 10줄이라는 거예요. 3줄이면 3구체 한가이고요. 5줄이면 5구체 한가, 그리고 10줄이면 19체 한가예요. 제망매가는 10줄이기 때문에 19체 한가인 거죠. 그리고 다음으로 10번 한번 보십시다. 10번 보면요. 고려시대 가전체 문학의 효시로서 수를 의인화한 소설은 이라고 나왔네요. 가전체 뭐라고 했죠? 사물을 갖다가 마치 사람인 것처럼 전기 형식으로 썼다. 그게 가전체고요. 국순전이죠. 국수는 바로 국이 누룩국자, 술을 만드는데 발효시키는 물질이죠. 그리고 수는 술순자, 그래서 국순전이 바로 수를 의인화한 소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역시 수를 의인화한 똑같은 소설로요. 국선생전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11번요. 다음 중 경기체가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보시면요. 경기체가는 어떤 사람들이 부른 거예요? 고려시대에 있어서 문인들인 거죠. 신진사대부들. 자기들 잘 나간다. 우리들 너무 잘 나가지 않냐? 우리 모습 어때요? 경기 어때요? 우리 경치, 우리가 놀고 있는 경치가 어때요? 경기 어떠하니 있고 여기서 나온 거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한문구를 나열하고 부분적으로 이두를 사용하면서 되게 어렵게 설명을 합니다. 자기들 잘난 걸 갖다가 현학적으로 과시하기 위해서. 그리고 여러 장이 연속된 장가 형식, 아주 긴 노래 형식으로 많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조선시대에 가서는 조선건국을 칭송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 조선시대의 조선건국을 칭송하는 내용은요, 악장으로 분류되기도 해요. 이걸 악장으로 볼 것이냐, 경기체가로 볼 것이냐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견이 학계에서 분분한데요. 악장이라는 표현도 될 수 있고요. 경기체가에도 속할 수도 있다는 거, 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보면 어때요? 이 사람들은 사대부니까, 양반 사대부니까 절대로 진솔하지 않아요. 맨날 잘난 척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솔한 인간성과 풍부한 서민의 정서는 전혀 표현이 안 되니까 4번이 틀린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고려 소교회 또는 조선 후기에 나오는 사설시조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그다음에 13번. 네, 아까 전에 설명드린 것과 똑같이 생각하시면 풀 수 있겠습니다. 경기 어떠하니 있고란 글귀가 있는 건 경기체가죠. 그다음에 14번. 사설시조 내용은 틀린 것은 시조는 두 가지로 나뉜다고 했어요. 조선 전기의 평시조, 그리고 조선 후기의 사설시조. 평시조는 어떤 내용이라고 그랬죠? 정말 양반들이 쓴 아주 정형적이고 틀에 딱 맞고 그리고 충효열 이런 것들 강조하고 양반스럽고, 그런데 후기에 나온 것들은 서민적이고 진솔하고 그리고 막 형식도 자유롭고 길고 이렇게 됐다 그랬죠. 그러니까 사설시조 내용은 틀린 건 당연히 충효열을 주제로 삼고 있다는 3번이 틀리게 되겠습니다. 이거는 평시조에 해당하는 내용이니까요. 그리고 사설시조가 분명히 형식이 고정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절대로 바뀌지 않는 형식이 있었어요. 이거 중요하니까 14번에 4번 답지 별표해 두세요. 종장의 첫 음보는 3음절로 고정되어 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시조는 보통 세 줄로 되어 있어요. 평시조는요. 글자 수도 전부 다 똑같고요. 음보도 다 똑같아요. 그런데 사설시조 같은 경우는 여기 중장이라고 하죠. 이 중장이 엄청나게 길어질 수가 있어요. 하지만 여기 종장에서 첫 번째 세 글자는 절대로 바뀔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세 글자는 반드시 글자 수를 세 글자로 유지를 해줘야 돼요. 이거는 시조에 있어서 하나의 절대 변할 수 없는 규칙이니까요. 그래서 형식이 많이 자유로워진 사설시조지만 종장의 첫 번째 음보는 3음절 세 글자로 고정되었다. 알아두시고요. 15번에 보시면요. 양반전에서 2차 문건의 표층적 의미는 1차 문건, 2차 문건 설명드렸었습니다. 1차 문건은요. 양반이 네가 되고 싶다면은 이런 식으로 행동해야 된다. 양반은 이러이러한 삶을 가져야 된다. 아주 똑똑해야 되고 책도 많이 읽어야 되고 그리고 절대로 돈 얘기하면 안 되고 상스러운 얘기하면 안 되고 아내한테 화도 내면 안 되고 막 이런 것들 얘기하는 게 1차 문건이에요. 2차 문건은요. 그러면은 양반이 좋은 점 대체 뭐예요? 라고 물어보니까 양반이 좋은 점 뭐냐면은 횡포 부릴 수가 있어. 뭘 할 수도 있어? 다른 사람들한테 뺏을 수가 있고 평민들 막 부려먹을 수 있고 이런 얘기하는 게 2차 문건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로 4번이 답이 되겠죠. 특권층이 양반의 이로운 점을 나열. 이것이 바로 15번의 답이 되겠습니다. 표층적인 의미 그리고 심층적인 의미 이게 서로 달라요. 표층적, 심층적. 표층적이라는 건 뭐냐면요. 표면적으로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주제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주제. 그리고 심층적이라는 건요. 이면 속에 그 속에 담겨있는 주제를 갖다가 심층적인 주제라고 합니다. 2차 문건의 표층적인 의미는요. 그냥 이로운 점을 양반이 이런 점이 좋아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심층적인 의미는 뭐예요? 양반들 진짜 횡포 심하지 않냐? 이런 것도 양반이라고 그러면서 비판하고 있는 게 심층적인 의미예요. 그래서 15번에 보면요. 4번. 즉 그 특권층이 양반의 이로운 점 나열이 표층적인 의미가 되겠고요. 그리고 2번 무단적이고 전횡적인 행위를 일삼는 양반을 비판한다. 이거는 2차 문건의 심층적인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3번 답지 바람직하고 정상적인 양반상을 제시. 이거는 1차 문건의 표층적, 심층적 어떤 걸까요? 네, 표층적인 의미죠. 그리고 그런 허리허식만 일삼으면서 무슨 양반이 할 게 저렇게 많아. 양반들 저거 다 위선이야. 이렇게 말하고 싶어 하는 게 바로 1차 문건의 심층적인 의미입니다. 다 써주세요. 1번은 1차 문건의 심층적 의미, 2번은 2차 문건의 심층적 의미, 3번은
1차 문건의 표층적인 의미, 4번이 2차 문건의 표층적인 의미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6번 한번 보실까요? 16번은요. 다 모르는 시조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아마 어려우셨을 거예요. 보면요. 집방성 내지 마라 낙엽엔데 못 앉으라 솔불혀지 마라 어제 진달고 쏟아온다 아이야 박주산채 아주 맛없는 술과 그리고 산의 채소들 이런 것들을 갖다가 없다고 말하지 말고 그냥 내어와라. 이것은 산속에서 아주 적은 양을 가지고서도 그냥 맛없는 술과 그리고 산의 채소들 이런 것만으로도 행복하게 자기는 즐기며 살 수 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멸망왕조의 충신과는 관련이 없겠죠. 2번 보실까요? 500년 동안이나 도읍을 하고 있었던 그 장소를 갖다가 말을 타고 돌아드는데 산천은 언제나 영원한데 그런데 인간의 영웅들은 간 데가 없다. 이거는 고구려의 왕터를 갖다 보고서는 쓴 시예요. 고구려 옛날 도읍지를 갖다가 지나가다가 아 정말 옛날에는 그 영웅들이 많았었는데 여기에 동명왕도 있었고 다 광개토왕도 있었을 텐데 그런데 지금은 완전 무너진 성벽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무너진 왕조라니 정말 세상의 모든 왕조들 다 끝나는가 보구나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너무 허무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고려가 끝나가고 있는 모습도 마치 고구려 옛날 끝난 것과 비슷한 느낌인 거죠. 그래서 그 안타까움, 고려 왕조가 망해가는 거에 대한 그런 무상함, 안타까움 이런 걸 쓴 시는 바로 2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18번 보시면요. 조선시대 문학을 전기와 후기로 나눌 때 그 경계가 되는 것은 임진왜란이라고 말씀드렸었죠. 19번 보실까요? 다음 중 농촌 생활을 노래한 시조는요. 네, 황희정승이 쓴 대초볼 붉은 고래라는 3번 시조가 되겠습니다. 대초는 대추예요. 대추의 볼이 아주 빨갛게 익어있는 그런 골짜기에 밤은 어이하여 떨어지며 그리고 별을 베고 난 그런 그릇에 개는 어찌하여 돌아다니고 있는 것인가. 술이 익자 채장사가 돌아가니 아니 먹고 어찌하리. 채장사는요 술을 파는 장사예요. 대추도 있고 밤도 떨어지고 그리고 별을 갖다가 베는 그런 농촌에서 술이 있고 그리고 술을 갖다가 마시면서 이렇게 유유자적하는 그런 농촌에서의 풍류를 갖다가 읊고 있으니까요.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1번에다가 그 별표 치시고 1번 시조 잘 알아두세요. 굉장히 자주 나오고 유명한 시입니다. 바로 황진이의 시조인데요. 아이고 내일이야 그리워할 줄을 몰랐니? 있으라고 했으면은 굳이 나를 갖다가 떠나진 않았을 텐데 보내고 난 다음에 그리워하는 이 마음은 나도 모르겠다. 그러면서 남자를 떠나보내고 난 다음에 쓴 시입니다. 그리워하고 있는 님에 대한 그리움이라고 옆에 써주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가장 님을 보내고 나서 그리워하는 시조의 가장 대표적인 시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요. 20번 보시면요. 20번은요. 이제 송강이라고 써있네요. 송강 누구죠? 송강, 정철. 정철은 누구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관동멸곡, 삼위인곡, 송미인곡. 가사문학의 대표작들을 쓴 그런 작가이죠. 그러니까 송강이 나왔으니까 아, 이 사람 뭔가 가사작품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네. 근데 연군지사예요. 연군지사, 임금님을 사모하는 노래라는 거죠. 그래서 목소리를 여성으로 택해서 절실하게 마음을 얘기하고 있대요. 그래가지고 삼위인곡이 답이 되겠네요. 삼위인곡과 송미인곡은 어떻게 다르냐면요. 삼위인곡은 아 임금님 너무 보고 싶어요. 그걸 갖다가 마치 여자인 것처럼 여자가 남자를 그리워하는 목소리를 만든 게 삼위인곡이고요. 송미인곡은 대화 형식이에요. 그래서 여자 두 명이서 서로 대화를 하는 내용 가운데서 임에 대한 그리움이 표출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화 형식으로 나눴다는 내용이 나오면 송미인곡을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그냥 여자 혼자 한 명이 남자를 그리워하는 내용인데 그게 사실 임금님을 그리워하는 내용을 빗댄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 삼위인곡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